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 알려주실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 오늘은 이제 저희가 오피스텔 현장 계속 각 권역별로 조사를 하고 있죠. 오늘은 이제 서울 서부 권역의 교통의 요지, 당산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을 좀 조사를 했습니다. 당산역 오피스텔은 사실 배후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일단은 뭐 2호선, 9호선 급행 환승뿐만 아니라 경기도 수도 서부 이제 광역버스들이 총 모이는 집결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여의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마포, 광화문, 강남 어딜 가더라도 3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됐었고, 현장 가서 조사도 해봤을 때 임대료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건물들은 매물이 아예 임대 매물이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요가 많은 지역이라서 이런 지역은 임대사업용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적합하다 판단을 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봤고요. 일단 한 당산역 권역은 생각보다 오피스텔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지역이 오피스텔보다는 다세대 다가구로 이제 약간 좀 노후화된 주택이 같이 혼재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들도 좀 독특한 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오피스텔은 그래도 보통 우리가 업무 지역으로서 업무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규모도 좀 있고, 그리고 100호실 이상 뭐 이렇게 좀 건물도 좀 번듯한 건물들이 많은데, 여기는 특이하게 다세대 다가구 같은 건물인데 겉으로 보기엔 다 빌라 같은데 오피스텔로 이렇게 공급이 된 곳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들이 공급량이 좀 상대 적은 곳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최근에 당산역 일대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가격 편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높은 가격에 분양했던 오피스텔들 중에 실패 사례도 있고, 또 일부 빌라형으로 생긴 오피스텔들을 여기에서 분양을 할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팔았냐면, 여기는 예전에 우리가 한강 르네상스라 해가지고 여기를 뭐 유도정비구역 이런 식으로 개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이슈를 부각을 해서 고분양가로 분양했던 오피스텔들도 많으니까 약간 짝식의 주의도 좀 요망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한 오피스텔들 어떤 형태가 있는지를 당산역 오피스텔 현황을 보면서 파악을 한번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도 당산역 일대에서는 그나마 투자 적격 오피스텔들도 찾았습니다. 그래서 황금성도 고려하고, 그래서 저희가 당산역 일대에는 이렇게 기준을 잡았어요. 도보 5분 이내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는 시세들 형성을 보니까 투자 수익률 최소 5% 이상을 보고 임대 수익 물건을 찾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호실 이상의 공용시설을 갖추고 자주식 주차가 가능한 거, 제가 보니까 한 5개 건물 정도가 눈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들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를 공통적으로 보니까 이 두 가지로 딱 추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이를 한다면은 그래도 당산역 일대에서 안정적인 임대사업을 하기에는 되게 좋은 입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산역의 지리적 입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산역의 현재 이 오피스텔, 제가 그 네이버에서 부동산 매물 오피스텔로 검색을 해보니까 당산동 유가 플러스 이렇게 해보니까 그 지역이 약간 한강 앞쪽으로 해가지고 되게 그 노후화된 빌라부터 해서 되게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지도상에 나와 있는 매물들을 보면 대다수가 그 빌라형 매물들이에요. 빌라형 오피스텔들 막 10세대, 20세대 이런 매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다 제낄 거 제끼고, 제가 딱 물건을 뽑아 보니까 한 10개의 건물 정도가 오피스텔 투자했을 때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생각하는 오피스텔 기준에 드는 오피스텔들이었어요. 대개 보면 2004년 5년부터 해서 최근에 2025년까지 공급이 건물별 하나씩 별개로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한 대지 면적으로 한 300평에서 500평 사이를 건물들이 하나씩 연차별로 막 중구난방적으로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시기에 모아서 분양했다는 게 아니라 뭐 되게 시기도 되게 다양합니다. 아마 9호선 역세 여기 들어서면서부터 오피스텔 공급이 하나씩 이루어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산역 오피스텔들 100호실 이상 오피스텔들을 지금 저희가 선정해서 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가격도, 분양 가격도 천차만별입니다. 가격도 현재 매매 이루어지는 가격과 분양 가격, 2020년대 이후에 지어진 신축과 그 다음 2020년 이전에 공급된 이제 매매로 형성되는 건물들과 가격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잘 봐야 될 거는 면밀하게 요 사항을 따져보고, 그 다음에 여기 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물들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당산역 오피스텔에서 저희가 표시한 이 표에 표지되지 않은 오피스텔들을 웬만하면은 투자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아예 배제를 해놓은 거니까, 요것도 좀 참고로 해서 당산역에 오피스텔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요 표 안에서 좀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오피스텔들이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들이 그래도
저희 기준에는 합당한 오피스텔을 해서 선정한 거니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쉐르빌이라든가 당산역 해링턴타워, 당산역 대시양 로브, 요게 딱 건물들 3개가 모아져 있는데 이 정도 물건들이면 투자하기 괜찮다 해서 수익률 기준도 5%가 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현재 매매가도 어느 적정하게 되어 있고 월세도 잘 맞춰져 있고 매물도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니까 투자하신다 한다면 이런 정도 매물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산역 오피스텔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딱 그 재밌는 게 하나 있는 게, 피하는 오피스텔들의 유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당산역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피해야 되는 오피스텔들 유형 제가 2가지 뽑아왔는데, 첫 번째는 빌라형 오피스텔이에요. 특히 빌라형 오피스텔을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한 20세대 이내로 오피스텔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제가 찍어 온 이 오피스텔 역시도 10세대 정도 좀 넘는 오피스텔인데, 일단 주차도 안 되고요. 공동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또 대부분 기계식 주차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살 때는 좋은데 임대사업 할 때도 뭐 한 4% 정도 수익률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대사업은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이거를 매각하려고 할 때 매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물들은 좀 주의해야 되고, 업무시설로도 역시 활용이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주거, 우리가 원룸형, 우리가 도시형 생활주택이 내리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빌라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시에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당산역에 이런 오피스텔이 많으니까 좀 이런 거 잘 생각해보고, 오피스텔이랑 같은 오피스텔이 아니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천을 해드린 매물들처럼 그래도 한 200호실 이상이고 대로변에 그래도 지하 자주식 주차 갖춘 건물들은 누가 봐도 저기는 건물이 업무시설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도 규모면은 황금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매물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비교가 딱 될 수 있는 현장의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남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여의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고분양가 오피스텔이에요. 2021년, 2022년 아파트 최고가 시기에 분양했던 오피스텔들이 바로 이 고분양가 오피스텔인데, 당산역 기준으로 보면 기존에 제가 추천드린 오피스텔들이 매매가 전용 면적 100원미터당 기준으로 보면 한 700에서 900만 원대 형성되어 있는데, 신규 고분양한 오피스텔들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오피스텔들인데 여기는 한 1600, 1700만 원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아파트하고 달라서 신축과 구축 아파트들은 뭐 실제 주거를 할 거기 때문에 주거 환경을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가 차이가 나더라도 비싼 걸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거주보다는 주로 이제 임대사업용 부동산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임대시장에서는 임대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임대시장에서 좋은 수익률이 나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고분양가 오피스텔이 아무리 입지가 좋고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더라도 고분양가는 나중에 회복이 어렵다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높은 가격으로 인해서 임대료 책정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존의 임대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거의 2배 가까운 임대료 시장에 나오다 보니까 초기에 공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산역에 있는 오피스텔들의 기준으로 보면 제곱미터당 700에서 900만 원대가 적정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매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분양가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매매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피하는 오피스텔의 유형은 당산역에서 좀 더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특히 이런 특징들이 많아서 제 내용들 뽑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점들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당산역에서 추천할 만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9호선 당산역 바로 앞에 삼성 쉐르빌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 일대에서 규모도 가장 큰 쪽에 속하고요. 호실도 408실이 공급이 되어 있으니까 대부분 원룸형 주거형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는데, 이 건물은 건물 외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느 정도는 업무용으로 쓸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전문직 사무실로 쓰는 경우도 있고, 일단 100% 자주식 지하 주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11대 주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좀 건물 호실들에 따라서는 한강 조망도 가능하고, 또 1, 2인 사무실 업무용 수요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에 뭐 자주주차 1, 2층 상가 구성을 해서 단지 내 편의시설이 충분하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 여기에서 가장 큰 장점은 저는 가격이었어요. 일단은 전용 7평 원룸이 매매가 1억 9천만 원에 실제 급매물이 있었고요. 월세 임대 시세는 한 1,085에서 90만 원 정도.
그러면은 전용평당가 기준으로 2,714만 원. 그리고 건물 전용평당가 제곱미터당으로 하면 한 700만 원대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가격도 적절하고 수익률도 한 6% 가까이 나오는 매물이다 보니까 투자처로서는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면서 그래도 가장 좋았던 건물 이 정도 매물로 투자를 나선다 한다면 당산역에는 그래도 임대사업용 부동산은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를 당산역의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당산역 오피스텔은 일단 공실 위험이 낮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수요도 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 나서더라도 크게 무리하지 않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당산역 오피스텔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내용 잘 살펴보시고 투자에 나서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